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존 볼턴이 화이트하우스의 안보보좌관으로 어제 지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팀은 완전히 강경 인사로 재구성이 됐습니다. 국무장관에 마이크 폼페이오, 안보에는 존 볼턴, 그리고 국방장관에는 짐 매티스가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는 5월에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이 있고, 그리고 이란 핵협정 파기 여부를 놓고 화이트하우스는 강경한 정책으로 국제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존 볼턴은 과거부터 초강경 정책을 주장한 인물입니다. 그는 선제 공격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을 해왔고, 그리고 한국과는 very bad chemistry, 최악의 공감대를 가진 인물이다라는 평을 받아왔었습니다. 오늘 미국의 한 언론은 한국의 이 인사에 대한 반응은 침묵이라고 전하면서 이것은 미국과 북한의 접촉을 위해서 delicate dance, 미묘한 댄스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이트하우스 안보보좌관의 교체, 그 배경과 존 볼턴의 면모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National Security Advisor,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선 화이트하우스 내에서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안보 문제를 보필하는 자리고, 이 자리는 상원의 인준조차도 필요가 없는 직책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매우 모험적인 회담을 준비 중인 시점인데, 그가 발탁한 보좌관이 초강경파 인물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줄곧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을 폈었고, 미북 회담에서는 신속하고 완전한 핵 폐기를 확실하게 북한이 약속하지 않는 한 미국은 something else, 즉 선제 공격을 펴야 한다 하는 암시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한국의 한 안보 전문가는 존 볼턴이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언사를 곧 시작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정상회담을 거부할 수 있는 구실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압력을 더 강하게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긴장이 좀 더 고조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이 예상을 오늘 미국 언론들이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는 CIA 국장 당시부터 주장한 것이 북한의 정권 교체, 그리고 김정은의 암살 계획, 이런 것들을 거론해왔고,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Mad Dog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존 볼턴은 한국에 대해서도 조롱 섞인 언사를 써온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남한은 북한의 손에 든 흑선의 흑 같은 존재다,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그의 등장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북한은 그를 인간 쓰레기 또는 흡혈귀,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난을 했었고, 여기에 반대로 볼턴은 부시의 국무부장관 시절에 북한의 주민들이 지역과 같은 악몽 속에 놓여 있다라고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지금 자신과 공감대가 높은 강경한 인물이 당연히 구미에 당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볼턴의 바다 코끼리를 닮은 콧수염은 별로라고 생각한다 하고 측근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퇴임한 맥마스터 장군과 트럼프와의 사이는 처음부터 그리 순조롭지가 못했습니다. 사실 맥마스터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preventive war, 예방적 전쟁을 주장해 왔었습니다. preemptive war, 선제 공격보다도 한술 더 뜬 강경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비서실장인 존 켈리 장군과의 사이도 별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퇴임은 이미 예상이 됐던 일입니다. 육군이 그의 3성 장군에서 4성 장군 진급을 고려했지만은 그러나 맥마스터 자신이 이것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짐 매리스 국방장관과의 거꾸로운 사이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맥마스터는 이란 문제,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와 이견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 그가 유럽에서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는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발끈했던 것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란 핵협정 폐기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 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신중론을 제시했습니다만 그러나 트럼프와 이견이 있었고 아프가니스탄 전략에 대해서도 피차 양자의 생각이 달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정치적인 후원자였던 마이클 플린 보좌관의 후임으로 화이트하우스에 입성했지만 매우 짧은 임기를 끝으로 조기 낙마를 했습니다. 플린트는 트럼프의 최측근이었지만 지금은 특검에서 유죄를 인정했고 수사 협조를 약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회의 반응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북한 문제, 이란 문제에 대해서 선제 공격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의회의 인준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우려하고 있다라고 크리스 머피, 커네티컷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국제 문제에 대해서 강경파인 린지 그램 상원의원,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그가 북한과 이란 문제 그리고 이슬람 극렬단체의 위협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가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해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존 볼턴은 4월 9일부로 화이트하우스의 안보보좌관으로 임무를 시작합니다. 이 자리는 상원의 인준이 필요 없습니다. 금년 69세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했고 UN 대사를 역임했고 부시 대통령 시대에는 군축회담의 협상팀을 이끌었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3월 23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프랑스 남부 서도시의 한 슈퍼마켓에서 인질극이 벌어져 현재 최소 1명이 숨졌습니다. B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남프랑스 트레브의 슈퍼마켓에서 현지 시간 오늘 오전 11시 15분경 무장괴한이 난입해 인질극을 벌였고 괴한의 총격으로 최소 1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BC는 한 검찰청 검사를 인용해 이 남성이 아이시스 대원임을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HR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을 해고하고 후임에 존 볼튼 전 유엔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윗을 통해 존 볼튼이 4월 9일자로 국가안보 보좌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임 맥메스터 보좌관은 임기 인수가 끝난 후 4월 19일자로 사임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조사 담당 변호사팀 팀장인 존 다우드가 어제 돌연 사임했습니다. 다우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뮬러 특검을 공개적으로 공격하지 말라고 조언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뮬러 특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이 상하원에서 잇따라 가결돼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겨놨습니다. 하원은 어제 찬성 256표, 반대 167표로
총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몇 시간 뒤인 오늘 새벽 상원도 65대 32로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 회기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두 차례나 반복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회기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는 더 이상 재현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선 국방 예산으로 사병 월급 2.4% 인상안 등을 반영해 작년보다 610억 달러 많은 7천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비국방 예산은 10% 증가한 5,910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발부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구치소 측은 이 전 대통령에게 수인번호 716번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CAA 토너먼트 로열라 대학 남자 농구팀이 8강전에 진출했습니다. 로열라는 어제 네바다 대학팀을 69대 68로 승리했습니다. 로열라는 어제 16강전에서 가드 마퀴스 타운스가 6.8초를 남기고 3전 수술을 성공시키면서 네바다를 꺾었습니다. 로열라는 내일 8강전 엘리트 에이스에서 캔사스 스테이트와 대결합니다. 내년에 있을 시카고 시장 선거전에 일찌감치 불이 붙었습니다. 람 이메뉴얼 시카고 시장은 어제 시장 출마를 발표한 전 경찰국장 게리 메카시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메카시를 트럼프 대통령과 연계시키면서 공격했는데 트럼프는 메카시를 대단한 인물이라고 칭찬했었습니다. 일리노이 실업률이 2월에 4.7%를 기록하면서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일리노이 고용시장은 지난달 15,200명의 신규 고용을 기록해 총 610만 명의 고용을 가져왔는데 이는 2007년 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전국 실업률은 4.1%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로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42도, 밤 최저 32도. 내일 토요일 흐리고 낮 최고 40도, 밤 최저 27도. 주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42도, 밤 최저 30도. 다음 주 월요일 기온이 50도대로 오른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일부 흐린 지역 있겠습니다. 낮 최고 52도, 밤 최저 46도입니다.